아, 그래도 북한에서는 그래도 좀 흔치 않은 군사복무 생활도 하셨고 또 중장비라는 일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일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중장비를 쓰고 그런 건설이든 어떤 뭐 강산이든 뭐 금이든 뭐 이런 데를 가서 일을 하시면서 보면서 뭐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나 강산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일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겪지 못하는 일이나 이런 것도 또 겪고 보셨고 해보실 수도 있는 일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. 일반인들이 그런 걸 해볼 수는 없잖아요. 네. 어떻게 그 중에 기억나시는 일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?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사회 그 사람들과 저촉해서 하는 그런 비율이 많아요. 네, 하다 보니까 전 북한이 그 진짜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어요. 저희가 네, 다 가봤어요. 다 가봤고 북한에서 그 벌어지는 그런 중요 대상공사 안 참가한 공사가 없고요. 이렇게 다 참가한. 근데 제가 제일 가슴에 약간 걸렸고 약간 그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. 2014년도인가 그 평천구역에서 그 23층짜리 그 아파트가 하나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. 그 아파트를 그 저희 칠천국에서 건설을 했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 손우영범이던가 그 국장 이름이 칠천국 국장 그냥 다 떨어져 나갔고요. 근데 이렇게 그 완전 그 김정은이 또 직접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북한의 중요 이런 계층들이 막 그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막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당시 저희가 그 뒷수습을 동원이 됐었어요. 아파트 23층이 통짜로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펄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당시 그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. 그 위성 뭐 미국이나 그 다른 나라들에서 위성으로 본다고 해서 그 숱한 그 넓은 면적을 그 방수포로 이렇게 다 보지 못하게 하늘에서 사진 찍지 못하게 다 이렇게 가렸고요. 가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파트가 무너진 그런 부재를 인력으로 제낀다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그걸 저희가 이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저희가 그 부재를 들었어요. 그 무너진 것들을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막 걷어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뭐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는지 뭐 죽은 사람을 더 죽였는지 뭐 잠깐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막 부재를 들다 보면은 철근에 막 그 시신이 막 이렇게 찍혀 나오고 막 이렇게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또 저희 완전 약간 그 평천구역에 가면은 그때 당시 저희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파란 연장이었다가 빨간 연장으로 연장을 바꿔버렸어요. 아주 부대를 해산해버릴 정도로. 네.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래는 사회안전성 소속이었다가 파란 연장이었다가 인민무력부로 해가지고 빨간 연장으로 다 바꿔버렸어요. 얘네 이렇게 사상이 떨떨하니까 얘네 이런 사건을 겪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칠천국 안에 이렇게 제기된 이런 또 비리가 또 어느 단체보다 또 많았어요. 돈을 다루고 자재를 다루던 그런 데다 보니까 그런 비리도 많았었고요. 그러다 원래 칠천국이 원래 건설 전문인 거고, 네. 칠천국이 또 무역도 좀 건드리고 건설도 하고 사회 안정성이다 보니까 좀 손대는 것들이 좀 많았죠, 아무래도. 기본적으로 이렇게 북한에서 그것만이 기본이 아니고 그때 그 사건을 빌어서 칠천국을 평양시에서 퇴출을 시키자 이런 논의대도 했댔어요. 네. 왜 그러냐면 그 인민보안성하고 인민무력성은 이게 양대 산벌인데 이게 서로가 약간 더 좋은 평양에서 더 좋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주된 원인의 하나로 칠천국이라는 그런 건설 부대가 있음으로써 평양시에서 솔직히 김정은이 치적을 축켜 세운 데는
건설 분야가 제일 그치. 으뜸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그 칠천국은 나의 별동대입니다. 뭐 김정일 시기 때 이런 그 호칭을 쓰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저희 특혜를 많이 줬어요. 네,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대우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그 장성들이 저희 그 장교들이 고위급 장교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렉서스 570이에요. 네. 렉서스를 탄다고요? 네, 렉서스 570을 다 저희 군단장, 부군단장, 총정치부장, 정치부장, 그다음 뭐 보위부장, 그다음에 뭐 이렇게 검찰소장, 뭐 이렇게 다 렉서스 570을 타고 다녀요. 네, 그 북한 뭐 어디를 다 둘러봐도 우리 군단만큼 이렇게 차가 좋은 데가 없고 돈이 많은 데가 없어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에 저희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카타르에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에도 가지고 있고, 네 이렇게 뭐 어디라 했다? 퀴트라 했던가? 네 거기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. 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돈을 벌고요. 또 그런 게 있고 칠천국이라는 자체가 그 건설 부대다 보니까 거기 안에 각종 공장, 기업 속 강철 공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멘트 공장 뭐 없는 게 없어요. 네, 그 지역 그 남새 농장까지 없는 게 없어요. 네. 남새 농장. 네, 이런 자체로 막강한 그 지역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무슨 소비 제품 공장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. 네, 근데 인민무력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국가에 의존하다 보니까 북한의 그 국가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제대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레벨이 한참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저 칠천국을 어떻게 하나 쫓아내야 된다. 이런 그 인민무력부에서 이런 이런 앙금이 많았어요. 근데 그 사건을 겪었고 또 그 전에 또 이 장성택의 그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위원, 군단 정치위원하고 칠천국 정치위원하고 팔천국 정치위원이 장성택이 오른팔 왼팔이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숙청된 지 얼마 또 숙청된 다음에 아파트가 무너졌던지 아파트가 무너진지 숙청됐던지 약간 그 기억이 상망한데요. 그런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안 되겠다. 얘네 이제 해산시켜라.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사상적으로 단련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진짜 군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간 연장을 달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, 그 아파트 원인의 주요 뭐 원인이 부실공사,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은 그 서로 거기에 그 돈을 주고 그 건물을 팔고 사고 하는 이런 그 속에서 기본 무너진 원인이 아파트를 샀어요. 샀는데 저 윗집 세면장, 그다음 아랫집 그 웃방 이렇게 두 개의 칸을 사가지고 간벽을 터뜨려 봐가지고 하나의 그 집을 만든 거예요. 네. 윗집 웃방, 뭐 예를 들어서 안방. 네, 윗집 안방, 또 아랫집 웃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벽을 터뜨려 버려가지고 하나의 그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팔아먹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국가 아파트에 간벽을 깐다는 자체가 이게 완전 그 상식에 어긋났는데 그런 게 때 뭐 눈앞에 돈에 눈이 멀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거 깐다고 뭐 아파트가 무너지겠어?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까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통째로 무너져가지고 그런 일도 겪었는데,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다 무력부 체제로 개편이 되고 이런 문제도 겪었었고, 사상 또 투쟁 그런 걸 또 강조하다 보니까 무력부에 넘어가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2014 언제였던가 그 천의 어머니라고 한때 하는 그 MZ하고 또 이렇게 나이 차이 기성 세대가 있는 사람들의 이런 사고관념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, 천의 어머니라고 해서 남포에 강선이 사는 그 처녀가 뭐 고아들을 데려다가 한 7명 정도 키웠어요. 네.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막 TV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토론 뭐 이런 연구 토론회 뭐 이렇게 발표회 그런 게 또 있었어요. 그런 걸 또 조직했어요. 진짜 근데 힘들게 그런 걸 하고 다 마친 다음에 갓 입대한 신입 새끼가 있었는데, 이 새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. 헤이 이 개소리 같은 거.
쟤 무슨 뭐 이속이 있으니까 데려다 키웠겠지. 그 진실이란 말이에요. 솔직히 뭐 이속이 있으니까 데려다 키웠지. 누가 그 뒤에 먹기 살기도 힘든데 그치. 이렇게 그 단지 그 인간관계 아무도 없는 애들을 이렇게 동정심 하나만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북한의 경제력이 안 받침이 안 되어 있어요. 맞아. 뭐 그것도 솔직히 뭐 뭐가 있는 주머니에서 선심이 나온다고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사상투쟁의 그 비판 무대에 세워가지고 얘 또 엄청 혼이 났던 그런 단적인 그 레이드 있었고, 은하수 간현악단이 그 평양에서 이게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때 그 은하수 간현악단에서 남자들이 로망의 대상이 됐던 게 의외로 그 뭐 황금미 뭐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을 다 떠나서 유진아였어요. 네. 저희 군에 때도 엄청 그 은하수 간현악단이 프로필 사진 이렇게 쭉 나와요. 이렇게 나오면 1순위 유진아랑 데리고 사면 멋있겠다. 2순위 누구 이렇게 찍고 이랬었어요. 근데 그때 당시 그 은하수 간현악단이 모여서 그 한국 그 노래를 틀고 이게 춤을 추고 놀고 또 파티를 즐겼대요. 그게 또 제기가 돼서 한때 또 그 유진아가 묻혀버린 케이스가 된 게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. 네. 일반에는 또 이렇게 다 안 되는데 그런 그 MZ 세대들에 대한 이게 자기 그 욕구를 예전에는 북한 사회에 대한 뭐 이런 그 동경심에 의해서 약간 그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되는 그런 경향이 많았다면, 예전에는 그냥 사상은 사상, 내생은 내속, 이런 경향이에요. 네. 그런 게 사회가 약간 변화간다는 증거, 변화되어 간다는 증거겠죠. 사실 그 사람들도 무지한 건 아니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척, 아닌 척 일단은 그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이제 선택한 사람도 많을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, 참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변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사회에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 건물이 그런 사건을 겪고 나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걸 또 많이 갖고 있게 되잖아요. 그 사람의 진짜 시신을 보고 그걸 처리하는 게 정말 힘든 사건인데,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힘들기도 하다. 아프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. 그게 한 1년 동안 계속 생각나더라고요. 그게 그런 게 바로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직 트라우마라는 건 몰랐는데, 그때 막 뼈가 찢어지고 막 살이 튀고 그런 거 보니까 도저히 그래서 그때 당시 다 술을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, 저희가. 그치.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뭐 어떤 보장이나 이런 걸 해준 걸로 그럼 알고 계시나요, 혹시? 네, 그 이후에 거기에 새로 아파트를 무너진 자리에 다시 새로 지었는데, 그 아파트가 되게 멋있게 지었어요. 네, 그래서 다 무상으로 줬고. 돌아가셨는데 어떻게? 네, 뭐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그냥 안타깝죠. 억울하죠. 네. 그렇구나. 참 이래도 억울하고 저래도 억울하지만 진짜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면 정말 억울하죠. 물론 억울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냐마는, 정말 그 사람들 너무 아까우신 분들이고 좋은 세상에서 잘 계시리라고 보면서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